PSA 성격 및 사회성 적응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및 사회성 적응 검사는 개인의 성격 요인과 학습 방해 요인, 주변 지지 자원에 대한 자기인식을 측정합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몸 상태, 장소, 사소한 경험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이므로 검사 결과가 자신이 생각한 자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적인 강약점을 파악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응답 신뢰도, 성격 융 요인 및 하위 그래프가 있으며 뒷면에는 과몰입, 사회적 고립, 지지 활성도에 대한 결과가 제시됩니다. 점수 체계와 응답 신뢰도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검사는 T점수를 사용하여 수준 정보를 알려줍니다. 원형 그래프를 제외한 막대 그래프 또는 꺾은선 그래프에는 여러분들의 자기인식에 대한 점수와 반평균, 학년 평균 정보가 제공됩니다. 점수를 통해 전국 분포에서 추정한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의 평균을 통해 집단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T 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특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높은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 점수는 평균 50,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 점수입니다. 평균 50점을 중심으로 50보다 높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강하며 50점보다 낮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표시되는 T점수에 따른 수준은 참고사항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지 첫 번째 부분인 응답 신뢰도입니다. 응답 신뢰도는 무응답, 연속 동일 반응, 일관성, 왜곡 응답을 확인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무응답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OMR 용지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개는 실수로 응답을 안 할 수 있으나 10개 이상의 무응답은 고의적인 무응답으로 판단하며 결과지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미만의 무응답 반응도 요인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하나의 응답을 반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문항 구성에 따라 일부 연속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이상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판단하며 이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합니다. 무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곡 응답이란 실제 자신에 대한 생각과 다르게 응답을 왜곡한 것을 의미하며 본 검사에서는 긍정 응답 왜곡, 부정 응답 왜곡을 독립적으로 측정합니다. 긍정 응답 왜곡은 실제보다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응답을 왜곡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은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는 빈도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좋은 의도를 보이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긍정 응답 왜곡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더 강하게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하며 극단적인 경우 비현실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 응답 왜곡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응답을 왜곡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행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낮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는 빈도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 응답 왜곡이 높은 사람은 비관적이며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 응답 왜곡과 부정 응답 왜곡의 조합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긍정 응답 왜곡과 부정 응답 왜곡이 모두 높다면 불규칙한 왜곡으로 불안정한 특성이 있으며 또래에 비해 감정 기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 응답 왜곡이 높고 부정 응답 왜곡이 낮다면 비현실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신감, 자만심 등의 성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긍정 응답 왜곡과 부정 응답 왜곡이 모두 낮다면 솔직한 반응으로 현실적이며 균형 잡힌 사고방식, 객관적인 등의 특성이 강합니다. 긍정 응답 왜곡이 낮고 부정 응답 왜곡이 높다면 불안이 높고 자신을 비관하는 경향이 많고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자책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해당 영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6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이란 개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고유한 심리학적 특징입니다.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유전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으며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에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향성 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어울림보다는 혼자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이 많은 학습 공간에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필요한 대화를 하며 공부할 수 있으며 편하게 학습 내용을 주제로 대화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부가 아닌 다른 주제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학습 공간에서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주변 사람과 거리를 두고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려 할 것이며 대화보다는 혼자 책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양한 의견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환경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검사에서 사용되는 성격 이론은 형용사를 사용하는 어휘적 접근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성격 연구자들은 형용사에 대한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크게 5개의 묶음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빅5 성격 이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최근 성격 연구자들은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의 5요인의 정직, 겸손성이 추가된 헥사코 요인을 제안하였습니다. 헥사코 요인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정직, 겸손성부터 요인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정직, 겸손성입니다. 법과 규칙, 규범을 잘 지키고 솔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정직한,
솔직한, 가식적인, 자랑하는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정직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신뢰가 높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항상 솔직하게 말하며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밉보일 수 있으며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위반하며 권위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누군가를 속여 자신은 이득을 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직성은 가치관과 가까운 성격 변수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이 높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더 바람직한 판단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정서성입니다. 정서성은 심리적 변화의 기복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강인한, 차분한, 예민한, 걱정하는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정서성이 높은 사람은 감수성이 높고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변화를 잘 알아차릴 수 있지만 돌발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비일관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경우에는 심리적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중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성이 낮은 사람은 침착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 자극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문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경우에는 감정적 변화가 없어 주변에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큰 실수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한 민감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외향성입니다. 외향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말이 많은, 사교적인, 주장하는, 활동적인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를 빠르게 사귈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산만하다, 소란스럽다 등의 잔소리를 많이 들으며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사람이 많은 공간보다 사람이 적은 공간을 선호하며 한번 맺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려는 회피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탐구 또는 신체적 안락함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향성의 수준이 높든 낮든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요인은 원만성입니다. 원만성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 중심인지 자신의 중심인지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협조적인, 친절한, 용서하는, 실리적인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원만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 감정에 잘 공감하며 잘 도와주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행동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요청이나 제안을 무조건 수락하는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조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만성이 낮은 사람은 실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 편리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너무 낮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조직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5번째 요인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규칙적이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질서정연한, 신중한, 정확한, 강박적인, 자유분방한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성실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형용사는 신중한입니다.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위험성이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공부 시간에 놀지 않고 행동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세심하며 한번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려는 동기가 강한 편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강박적인 성향으로 높은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유연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행동을 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양이나 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실성은 성격 요인 중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성실성은 강박증과 더불어 결과물을 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것도 좋지만 목표를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6번째 요인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호기심이 많은, 상상력이 풍부한, 수용적인, 깊이 있는 등의 형용사로 설명됩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간 연결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창의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정보량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정보 처리가 부족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다루는 것도 연습하세요.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과거의 경험, 알고 있는 사고방식을 잘 활용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높은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개방성이 낮은 사람보다 빠르고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과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검사에서 SNS와 게임 과몰입은 SNS와 게임에 과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
또는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로 활용하는 SNS와 게임 활동에 대한 몰입을 측정합니다. SNS와 게임 활동의 수준이 높다면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또래와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NS와 게임 활동의 수준이 낮다면 자기 통제력이 높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또래와 공통되는 관심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SNS 또는 게임 활동을 통해 학업과 자기 관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의 불충분을 의미하며 본 검사에서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사용합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소외감은 사회적 연결망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된다는 느낌의 정도로서 쉽게 설명하면 주변에서 나와 거리를 두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외감이 높다면 주요 사회 관계망과 자신 사이에서 공통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소외감이 낮다면 주요 사회 관계망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래보다 더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망 주변을 서성이는 정도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관계망에 포함되고 싶으나 관계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관계망에 포함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외로움의 정도는 낮게 나타납니다. 외로움이 높다면 또래에 비해 사회 관계망이 좁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이 낮다면 주변 관계망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소외감과 외로움 모두 높고 낮을 때에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향성과 원만성의 수준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지 활성도는 부모 지지와 친구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이 관계는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판단할 때 중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속 변수인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다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체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소속감을 강하게 인식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자아 존중감이 낮다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열등감 또는 불안정한 성격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하루에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지지는 주 양육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미합니다. 부모 지지가 높다면 학생은 양육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인식합니다. 부모 지지가 낮은 학생에 비해 학교 적응력이 높고 동일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습니다. 반면 부모 지지가 낮다면 양육이 강압적이라고 인식하는 편입니다. 상호 의견 교환이 아니라 지시적인 행동이 많고 상대적으로 대인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 지지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은 소외감, 외로움과 강한 부적 관계를 보입니다. 친구 지지가 높다면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 지지가 낮다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며 타의적인 관계 형성을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외감과 외로움의 점수와 함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몸 상태, 장소, 사소한 경험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